이건 너의 환영 선물이야, 차이니즈. 제이크의 손에서 서연의 책가방이 공중을 날아 화장실 변기 속으로 떨어졌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조시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서연의 얼어붙은 표정을 담았다. 울어봐.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내가 우는 모습이야. 에밀리가 서연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복도는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체육 시간 서연의 운동화가 사라졌다. 다음 날엔 체육복이 보라색 염색약으로 망가졌다. 그 다음 날엔 사물함에 집에 돌아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담임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밤마다 서연의 베개는 눈물로 젖었다. 아버지가 남긴 태권도 띠를 손에 꼭 쥐고 그녀는 매일 밤 묻는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아무도 몰랐다. 이 조용한 한국 소녀의 눈빛이 날이 갈수록 변해간다는 것을. 옥상에서 밤마다 반복되는 태권도 동작들. 그리고 서연의 주먹에 맺히는 핏자국. 그때 제이크가 주차장에서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루저. 이것이 마지막 방아쇠였다. 자, 이제 태권 소녀의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연의 참을성이 폭발한 그 순간, 뉴욕은 어떻게 변했을지 그 충격적인 반전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뉴욕 퀸즈의 한 공립고등학교. 흐린 하늘 아래 웅장한 붉은 벽돌 건물이 우뚝 서 있습니다. 학교 앞에 선 이서연의 표정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합니다. 17살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이서연은 깊은 숨을 한번 내쉰 후 교문을 통과합니다. 복도는 시끌벅적한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 다른 피부색과 말투를 가진 학생들이 서연의 주변을 지나갑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단편이 서연의 귀에 낯설게 들려오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영어 단어들이 서연의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뒤섞입니다. 이번 학기 새로 전학 온 학생을 소개할게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소개에 교실 안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쏠립니다. 그 많은 눈동자들 사이에서 서연은 잠시 숨이 막힙니다. 떨리는 손으로 교과서를 꼭 쥐며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몇몇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서연의 귀가 뜨겁게 달아오르죠. 뒷자리에서는 누군가 작게 차이니즈라고 속삭이는 소리도 들립니다. 서연은 그것이 자신을 향한 말임을 직감했지만 반응하지 않기로 합니다. 수업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선생님의 영어는 교과서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빠르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필기를 하려 해도 절반의 단어는 놓치기 일쑤였죠. 쉬는 시간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들만의 그룹으로 흩어집니다. 서연은 홀로 창가에 서서 운동장을 내려다봅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수업 시간에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제이크 밀러와 그의 친구들 조시 앤더슨, 에밀리 스콧의 관심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기 봐, 무술 소녀가 또 혼자네. 제이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지나치려 했지만 조시가 일부러 어깨를 부딪힙니다. 서연의 교과서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미안, 못 봤어. 조시의 가식적인 사과에 에밀리가 키득거립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책을 주워 자리를 떠납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서연의 등 뒤로 따라옵니다. 교실로 돌아오는 길, 서연의 눈빛이 잠시 변합니다. 그러나 곧 깊게 심호흡하며 표정을 가다듬습니다. 서연의 주먹은 무의식적으로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어집니다.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실까? 서연의 입술이 작게 움직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태권도장에서 수련하던 기억, 아버지의 가르침이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한국이 아닌 뉴욕, 익숙한 도장이 아닌 낯선 학교였습니다. 체육 수업 시간, 넓은 체육관에 학생들의 활기찬 소리가 가득합니다. 서연은 구석에서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서연을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수군거립니다. 서연은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무시하려 노력합니다. 오늘은 배구 경기를 할 겁니다.
팀을 나눠볼까요? 체육 선생님의 말에 학생들이 두 줄로 서기 시작합니다. 팀장으로 지목된 학생들이 번갈아가며 팀원을 선택합니다. 서연의 이름은 끝까지 불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은 서연은 자동으로 인원이 부족한 팀에 배정됩니다. 왜 우리 팀이야? 누군가 불만을 터뜨립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최선을 다해 공을 받고 패스하려 했지만 팀원들은 서연에게 공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실수 후 서연은 점점 뒤로 물러나 구석에 서게 됩니다. 수업이 끝나고 탈의실로 향하는 서연. 자신의 가방을 찾으려는데 어딘가 옮겨져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탈의실 구석에 물에 젖은 가방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가방 안의 책과 노트는 모두 젖어 있었고 운동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주변을 살피는데 제이크와 조시, 에밀리가 탈의실 입구에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뻔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못 찾니? 혹시 신발? 제이크가 비웃으며 말합니다. 서연이 아무 말 없이 다가가자 제이크는 일부러 발을 뻗어 서연을 넘어뜨립니다. 서연은 바닥에 쓰러져 무릎을 다칩니다.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웰컴 투 아메리카 루저. 제이크의 말에 조시와 에밀리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무릎에 먼지를 털어냅니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이지만 이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감정을 누릅니다. 선생님께 말할 거야? 에밀리가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 대신 묵묵히 젖은 가방을 챙깁니다. 탈의실을 나갈 때 담임 선생님과 마주칩니다. 서연 무슨 일이니? 선생님이 서연의 젖은 가방을 보고 물었습니다. 실수로 물을 쏟았어요. 서연은 짧게 대답하고 지나갑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울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은 맨발로 아스팔트를 걸어야 했습니다. 발바닥이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갑니다. 벽에 걸린 태권도띠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집니다. 어둠이 내린 아파트 옥상. 서연은 홀로 서서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뉴욕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서연은 천천히 기본 태권도 자세를 취합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며 서연은 차근차근 기본 동작을 펼쳐나갑니다. 주춤서기, 앞차기, 돌려차기.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서연의 몸은 점점 리듬을 찾아갑니다. 마음속 불안과 분노가 정제된 동작으로 변해갑니다. 옥상의 바람이 서연의 땀을 식혀주는 가운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버지 이현석과 함께했던 태권도장. 작은 서연이 발차기를 연습하는 모습.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와 격려. 서연아, 힘은 누굴 때리기 위해 쓰는 게 아니란다. 진짜 강한 사람은 참는 법부터 배운단다. 아버지의 말씀이 서연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서연은 동작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쉽니다. 눈을 감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리움과 결의가 서연의 마음속에서 교차합니다. 아버지, 저 잘 참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서연의 독백은 대답 없는 밤하늘로 흩어집니다. 다시 자세를 바로하고 품새를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더 강한 힘과 의지가 실린 동작들. 서연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결연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합니다. 복도는 아직 한산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사물함을 열어봅니다. 안에는 어제 잃어버린 운동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발 안쪽에는 고 홈이라는 글자가 매직으로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운동화를 바라보다가 묵묵히 신발을 신습니다. 글자가 보이지 않게 걸을 뿐입니다. 그러나 서연의 표정은 더 이상 움츠러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업 시간 영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나라 문화에 대해 발표할 것을 요청합니다. 차례가 돌아오자 서연은 천천히 일어섭니다. 저는 한국의 태권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서연의 모습에 몇몇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닙니다. 정신과 신체의 수련법이자 자기 통제와 인내를 가르치는 철학입니다. 서연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반 친구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서연은 태권도의 기본 원칙과 예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간단한 품새 하나를 보여줍니다. 교실 앞에서 펼쳐진 서연의 날렵한 동작에 반 친구들은 감탄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이크와 조시, 에밀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무언가 계획을 꾸미는 듯한 눈빛을 교환합니다. 체육관 탈의실. 학생들이 체육복을 갈아입는 소란스러운 가운데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옷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밀리가 몇몇 여학생들과 함께 접근합니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긴장합니다. 와, 이게 뭐야? 이상한 냄새 안 나? 에밀리가 코를 찡그리며 말합니다. 서연은 무시하고 체육복을 갈아입으려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밀리가 물통을 들고 다가옵니다. 서연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자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미안, 내 체육복에 좀 묻었나 봐. 에밀리의 물통에서 흘러나온 액체가 서연의 체육복에 번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번지는 보라색 염색약. 에밀리와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습니다. 실수였어, 정말.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입지? 에밀리가 비웃습니다. 그 순간 조시가 스마트폰을 들고 탈의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서연은 발견합니다. 그는 서연의 당황한 표정과 망가진 체육복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대박 날 거야. 태권도 소녀의 수치스러운 순간. 조시가 웃으며 말합니다. 서연의 눈에 분노가 번쩍입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에밀리와 조시를 지나쳐 탈의실을 나서려는 순간 에밀리가 서연의 팔을 세게 잡아당깁니다. 어디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에밀리가 서연을 향해 손을 뻗자 서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틀어 에밀리의 손길을 피합니다. 균형을 잃은 에밀리가 비틀거리며 탈의실 벤치에 부딪힙니다. 서연은 잠시 당황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그대로 탈의실을 나옵니다. 야, 너 지금 에밀리를 밀었어? 제이크가 복도에서 서연을 가로막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제이크는 서연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 학교에선 싸움을 하면 퇴학이야. 알고 있지? 제이크의 말에 서연은 잠시 멈춰섭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히 말합니다. 난 아무도 밀지 않았어요. 그 순간 복도 천장에 달린 CCTV가 서연의 눈에 들어옵니다. 에밀리가 서연의 팔을 잡아당기고 자신이 단지 그 손길을 피한 것뿐이란 사실이 그 카메라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제이크는 서연의 시선을 따라 CCTV를 올려다봅니다. 그의 표정이 잠시 굳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비웃는 얼굴로 바뀝니다. 그게 뭐? 너 같은 외국인의 말을 누가 믿겠어?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제이크를 지나쳐 교실로 향합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연의 머릿속에는 결심이 굳어갑니다. 오늘 밤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저녁 서연의 작은 방. 창밖으로는 뉴욕의 밤이 깊어갑니다. 서연은 조용히 옷장을 열고 가장 안쪽에 보관해 두었던 상자를 꺼냅니다. 상자 안에는 깨끗이 접힌 하얀 도복과 검은색 띠가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도복을 꺼내 펼쳐놓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도복을 몸에 대봅니다. 눈을 감고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긴 사람이란다. 하지만 그건 그저 참기만 하라는 뜻이 아니야. 옳은 일을 위해 싸울 줄도 알아야 해. 서연은 눈을 뜨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숨어있는 소녀가 아닌 결단력 있는 눈빛을 가진 태권도 수련자의 모습이 거울에 비칩니다. 더는 안 참아. 서연의 목소리는 작지만 확고했습니다. 도복을 입고 띠를 매는 서연의 손길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며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때 스마트폰에 알림이 울립니다. 조시가 찍은 영상이 SNS에 올라간 것입니다. 한국 소녀의 수치라는 제목과 함께 염색약으로 망가진 체육복을 들고 당황해하는 서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란에는 이미 비웃음과 조롱의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결의에 찬 떨림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도복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를 꺼냅니다. 아버지의 글씨로 쓰인 태권도 정신,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5가지 정신 중에서 서연의 시선은 마지막 단어에 머뭅니다. 백절불굴.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서연은 메모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와 달리 당당한 발걸음으로 학교에 들어섭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리지만 이제 서연은 그 시선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교실에 들어선 서연. 제이크와 조시, 에밀리가 비웃으며 서연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책상에는 서연의 영상을 본 학생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의 스타가 왔네. 제이크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서연은 그들을 무시한 채 자신의 자리로 향합니다. 그러나 에밀리가 일부러 발을 뻗어 서연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연은 에밀리의 발을 정확히 피해 지나갑니다. 에밀리의 표정이 잠시 당황으로 변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장실로 불려간 서연. 교장 마크 로렌스는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봅니다. 이 영상을 보니 내가 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구나. 서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교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SNS에 올라간 영상 때문에 학교가 시끄럽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내 생각은 어떠니?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저 평화롭게 학교 생활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난 오후. 서연은 조용히 학교를 나서려 합니다. 하지만 주차장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이크와 조시, 에밀리가 서연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교장실에 갔다 왔다며? 뭐라고 했어? 제이크가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비켜주세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오, 갑자기 영어가 늘었네. 에밀리가 비웃습니다. 근데 넌 아직 배울 게 많아. 이곳이 너 같은 애들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조시는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은 더 재밌을 것 같아. 제이크가 서연의 어깨를 밀어봅니다. 하지만 서연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는 단단한 눈빛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비켜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제이크는 이런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더 세게 서연을 밀어붙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빠르게 전개됩니다. 서연의 몸이 물 흐르듯 움직입니다. 제이크의 팔을 잡아 살짝 비틀어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제이크가 비틀거리는 사이 조시가 뒤에서 덤벼듭니다. 서연은 날렵하게 몸을 돌려 조시의 공격을 피하고 순간적인 돌려차기로 그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립니다. 뭐야 이거? 조시가 당황하며 소리칩니다. 에밀리가 가방을 휘두르며 서연을 공격하려 합니다. 서연은 에밀리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 제압합니다. 고통에 에밀리가 가방을 떨어뜨립니다. 불과 10초 만에 3명 모두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서연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그들을 내려다봅니다. 다시는 저나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면이 주차장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누군가가 그 영상을 학교 커뮤니티에 올렸고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태권소녀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영상은 SNS를 타고 확산됩니다. 학교에 도착한 서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들이 서연을 향합니다. 두려움이나 조롱이 아닌 경이로움과 존경의 눈빛들입니다. 복도를 지나는 서연에게 몇몇 학생들이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 서연. 어제 영상 봤어. 정말 멋졌어. 서연은 당황하면서도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혼란과 기쁨이 교차합니다. 이런 관심이 처음이라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일순간 바뀝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쏠립니다. 제이크와 조시, 에밀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임 선생님이 서연에게 다가와 교장실로 같이 가자고 합니다. 교장실에는 이미 제이크의 부모님과 조시, 에밀리의 부모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연을 보자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장 마크 로웬스는 서연을 자리에 앉히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CCTV 영상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서연 학생은 단지 자신을 방어했을 뿐 먼저 공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이크의 아버지가 언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팔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이건 폭력 행위가 분명해요. 그 전에 있었던 지속적인 괴롭힘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교장이 차분하게 되묻습니다. 회의는 길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입장을 차분히 설명했고 교장은 그간 쌓인 CCTV 자료와 SNS에 올라온 영상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제이크와 조시, 에밀리에게 정학 처분이 내려졌고 전학 권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온 서연. 제이크의 어머니가 다가와 서연의 손을 잡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아이가 그런 짓을 한 줄 몰랐어요. 서연은 잠시 놀라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이크의 어머니의 눈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서연의 이야기는 지역 뉴스에 소개됩니다. 태권 소녀 뉴욕을 울린 발차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학교 폭력과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뉴욕 태권도 협회 사무실. 서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협회장이 환한 미소로 서연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서연 학생, 정말 반갑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서연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짓습니다. 태권도 협회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당신을 청소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과 태권도의 참된 정신을 알리는 활동을 함께하면 어떨까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라면 기뻐하셨을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협회를 나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길, 스마트폰의 알림이 계속해서 울립니다. 서연의 이야기를 다룬 한국 뉴스 기사였습니다. 뉴욕을 사로잡은 태권 소녀, 태권도의 정신으로 학교 폭력에 맞선 한국 소녀. 엄마가 보낸 메시지에는 온 가족이 자랑스러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서연. 이제는 더 이상 낯선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서연에게 친근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몇몇 학생들은 태권도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태권도를 배울 수 있을까? 발차기는 어떻게 그렇게 높이 할 수 있어? 우리도 가르쳐 줄 수 있어?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서연은 차분히 대답합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이 학교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교장 마크 로웬스가 전교생 앞에서 공식 사과를 발표합니다. 학교 폭력과 인종차별에 대한 학교의 대응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학교의 이서연 학생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보여준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학생들의 박수 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집니다. 방과 후 지역방송국에서 서연과의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카메라 앞에 선 서연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질문이 이어질수록 편안해집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침착할 수 있었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침착한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닙니다. 정신과 마음가짐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죠.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힘은 언제 써야 할지 아는 데서 온다고. 인터뷰가 방송된 후 서연에게는 더 많은 요청이 쇄도합니다. 태권도 시범, 강연, 심지어 책 제안까지. 서연은 그 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주말, 서연은 처음으로 또래 학생들을 위한 태권도 기초 강습을 엽니다.
학교 체육관에 모인 30명의 학생들 앞에 서연이 섭니다. 그들 중에는 서연을 괴롭혔던 학생들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태권도는 겸손에서 시작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서연의 목소리는 이제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은 집중하여 서연의 지도를 따랐습니다. 처음으로 서연은 자신이 이곳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공원, 햇살이 눈부신 봄날. 넓은 잔디밭에는 다양한 나이와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 앞에 서연이 서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권도의 기본 예절과 기본 동작에 대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 주변으로 30여 명의 학생들이 반원을 그리며 서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서연의 지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태권도는 예의로 시작합니다. 서로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서연의 지도 아래 참가자들은 서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나눕니다. 서연은 천천히 기본 동작들을 보여주고 참가자들은 그것을 따라합니다. 서연의 설명은 차분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태권도는 몸과 마음을 함께 수련하는 것입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참가자들 중에는 처음 태권도를 접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서툰 동작에도 서연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교정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에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태권도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범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서연에게 다가와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태권도 가르쳐 주세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물론이죠. 누구나 태권도를 배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중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여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야.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여학생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에서 몇 개월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시범회가 끝나고 서연은 공원 벤치에 앉아 뉴욕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낯설고 두려웠던 이 도시가 이제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옆에 앉은 태권도 협회 회장이 서연에게 말합니다. 내일 시카고에서 열리는 청소년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부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스마트폰의 새로운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한국에서 온 영상 통화 요청이었습니다. 서연이 통화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서연아, 내 소식 들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연 역시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엄마, 아버지가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어머니는 잠시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는 항상 내가 강한 아이라고 믿으셨어. 지금 하늘에서 너를 보며 미소 짓고 계실 거야. 통화를 마친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서연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자신의 SNS에 새로운 글을 올립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지금은 이곳이 나의 무대예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면 더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태권소녀 해시태그 새로운 시작. 수많은 응원 댓글이 달립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뉴욕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더 밝은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